안녕하세요.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에 설명하게 된 유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흐름을 타는 부분이 적어서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알아보고자 이렇게 강의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4가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주제입니다. 세계사를 공부나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소주제 하나를 크게 외우고 가면은 아시리아의 서아시아 통일을 외웠다 하면은 아시리아가 어떻게 서아시아 통일을 했지? 그러면 서아시아 통일을 위해 어떤 걸 발전시켰지?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통일을 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쳤지? 등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소주제를 외워두면은 많은 내용 같은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이 소주제 외우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리아의 서아시아 통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시작된 작은 나라였는데요. 아시리아는 전차나 철제무기, 기마 전술 등과 같은 걸 앞세워서 많은 전쟁을 이기고 다니며 서아시아 세계의 상당 부분을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하였는데요. 역전제와 유사한 제도로는 원나라에 역참제가 있죠. 역참제, 한마디로 일정 거리마다 숙소나 말 등을 준비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제공한 제도입니다. 또한 아시리아는 전국을 주로 나누었고 총독을 파견하여 왕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총독을 파견함으로써 통치를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티그리스강,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발점에서 세운 나라다 보니 제국 곳곳에 지그러트 건설을 하였고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의 왕궁에서 왕립조서관을 건설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문적 발전을 촉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세금 등과 같은 강압적인 통치를 진행하여 서아시아의 재분열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거두면은 당연히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겠고 그로 인해 올려놨던 중앙집권이 다시 하락하게 됨으로써 서아시아의 재분열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인데요. 이것은 옐렘 왕국을 정복한 서아시아 아시리아의 왕이 남긴 문자판입니다. 여기서 부숴버렸다, 파멸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버렸다 등과 같이 아시리아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나타내는 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수립하고 서아시아 통일을 하였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다리우스 1세가 전성기를 맞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대제국은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개 주의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과 왕의 귀라 불리는 감찰관을 보내어 총독을 감시시켰는데요. 감찰관을 보내어 총독을 감시시킨 이유는 이 친구들이 딴짓을 하거나 혹은 수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를 정비하고 역참제를 정비했습니다. 화폐 및 도량형 또한 정비한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로 통일하고 왕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이를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술형이 다리우스 1세가 펼친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리아 국가와 많이 비교되는 부분인데,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통치를 하여 멸망하게 되었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공난만 징수하면은 니네가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신앙을 믿든 신경 안 쓰겠다. 또한 너네의 전통 또한 존중해주겠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인의 무역 활동을 보호했는데요. 이 점 또한 관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아케메네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지중해 해상권을 문제로 싸웠는데요. 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지방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후에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을 당하며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르티아의 번영 및 서산왕조 페르시아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을 한 후에 제국 동쪽에서 이란 계통의 세력이 확장하였는데, 이 확장된 세력은 나중에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발전되게 됩니다.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통을 계승하여 페르시아어 및 문자 사용을 했음을 할 수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관대한 통치를 펼치고 동서무역로를 장악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습니다. 로마와 쿠션 왕조의 경쟁으로 하지만 쇠약해지며 사산 왕조에 의해 멸망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 부분은 흐름을 타고 이해하기보다 암기로 외워두는 게 훨씬 더 편해가지고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를 외워두면 좋습니다. 관대한 통치를 한 나라는 뭐다? 파르티아와 아케메네스 왕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외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대제국, 즉 아까와 똑같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때문에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하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총독을 파견하고 중개 무역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과 왕실 내분으로 인해 국력이 쇠약한 국력을 통해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국제적인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우선 아케메네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조로아스터교를 주로 믿었는데요.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원론적 세계관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고, 선한 신, 즉 아후라 마즈타가 세계를 다스린다는 유일신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이 유일신만이 인간 세계를 창조할 수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모두 보살필 종교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으로는 인간은 선의 신에게 은혜를 입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의 교리, 이런 것 또한 포함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문화를 융합시켰는데요. 여러 민족의 문화를 융합한다?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에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건축과 공예 부분이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종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사낭조 페르시아에서는 세계주의적 종교인 마니교가 나타나는데요. 마니교는 동방에서 전해진 불교와 서방에서 전해진 크리스트교 등의 외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와 융합되어 성립되었는데요. 마니교의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여 현세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이 강해 당시 국가와 결합하여 세속화가 진행되던 조로아스터교와 대립을 하였습니다. 이런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은 저희가 지금도 기독교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래 종교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마니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선왕조 페르시아에서 이단으로 탄압을 받은 마니교는 훗날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해졌는데요. 페르시아 문화는 사선왕조 시대에 번영하여 서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이후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와 마찬가지로 건축 공예에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요. 은그릇, 유리그릇, 견직물 도자기의 기술과 양식은 서아시아 세계는 물론 동쪽으로는 중국과 한국, 일본, 즉 동아시아 세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알아갈 핵심 키워드는 총 6가지로 아시리아, 다리우스 1세, 페르시아, 알겠습니다. 페르시아와 파르티아,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이렇게 대표적인 6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핵심어는 교과서에서 나왔다시피 제가 아까 소주제를 외운 뒤에 여기서 갈래를 나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좋지만은 이런 핵심어를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아시리아가 서아시아의 첫 번째 통일을 했고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그리스 강에서 시작해서 기마 전술과 철제무기, 전차 등을 앞세워 서아시아 세계 대부분을 통일했다. 또한 중앙 집권 체제 강화를 하였는데 이 내용은 도로와 육전지 정비, 전국을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했다. 그리고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왕립도서관을 세워 학문 발전을 촉진했다. 하지만 무거운 세금을 매기며 강압적으로 통치하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곧 멸망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아시아 세계가 분열되었는데 이를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다시 한번 아케메네스 왕조를 수립하여 분열된 세계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성기로는 다리우스 1세가 있다. 다리우스 1세는 주의 총독을 파견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에는 왕의 기라 불리는 감찰관을 보내어 총독을 감독시키고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하고 화폐 및 도량형 제도를 정비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다시 한번 이루었다. 심지어 공람을 징수하는 대신 그들의 전통이나 신앙을 존중하였고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활동을 보호하는 등 여러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 하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며 지방 총독들의 반란을 일으켜 쇠약해지고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하면서 멸망하게 된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에 제국의 서쪽은 로마의 지배에 들어갔지만 동쪽에서는 이란 계통의 종족이 세력을 키워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생기게 됐는데 파르티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원전 2세기경 파르티아가 전성기를 맞으며 대제국을 건설하고 정복지 주민을 관대하게 통치하고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무역로를 장악하며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 하지만 파르티아 또한 로마 제국과 인도의 쿠션 왕조 등의 경쟁으로 쇠약해져 3세기에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각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를 알아보면은 조로아스터교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